안녕하세요. 7시 이제 그 설명이 끝나고 항상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집에 가는 시간도 늦고 하여튼 그렇게 되지만 하여튼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정이가 오지급이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어쨌든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 기도를 매일 하며 이 기도를 되풀이하고 있으면서 나의 생활은 마술처럼 풍족해지게 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책 제목은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조를 번 이면정입니다. 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조를 번 이면정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노 사피엔스는 아침에 읽었었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BTS하고 아미에 대해서 아침에 읽었었는데요. 네. 아미는 위대했다. BTS의 성장 과정은 바로 이 현상을 증명해낸 세계 대중음악의 새로운 기록입니다. 네, 우리 엑스피어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누가 살까요? 네, 누가 살까요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올린 동영상의 제목으로 정했는데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BTS의 성장 과정은 바로 이 현상을 증명해낸 세계 대중음악의 새로운 기록이다. 네, 잘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돌로 성공하기 위해서 YG, SM, JYP 소속이 아니고는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이유도 명확하다. 아이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음악을 확산시키는데도 많은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송국, 광고계, 음반업계 등 기존 음악 네트워크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대기업이 아니고는 이런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반짝 인기가 있더라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BTS는 벤처기업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방시혁 대표는 JYP의 박진영 대표와 함께 일하다 독립해 이 회사를 차렸다. 방시혁 대표. 네. 좋은 곡을 만들고 좋은 가수를 만드는데 자신이 있었던 그는 음악만 좋고 가수만 좋다면 대규모 투자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네. 좋은 곡을 만들고 좋은 가수를 만드는데 자신이 있었던 그는 음악만 좋고 가수만 좋다면 대규모 투자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렇게 발굴한 보이밴드가 바로 BTS이다. 자본도 네트워크도 취약했던 벤처 기획사의 신인 가수가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디지털 플랫폼 밖에 없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우리 엑스피어 코인이 기술도 좋고 상용화도 되고 있는데 이거를 널리 알려서 우리 엑스피어 코인이 상장이 되고 이것을 누가 사느냐? 바로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서 이 코인을 사게끔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홍보.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SNS로 우리가 페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SNS를 통해서 우리 엑스피어 코인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TV, 라디오, 방송 매체에 자주 나올 수 없었던 BTS는 데뷔부터 유튜브 방송을 이용합니다. 예, 유튜브. 그 유명한 유튜브 방탄 TV입니다. 방탄 TV. 우리 엑스표 코인도 예, TV를 만들겠습니다. 현정이가. 네. 또한 BTS는 팬들과의 소통은 오로지 디지털 플랫폼에서 하겠다는 전략을 취하죠. 자신들의 춤과 음악이 매력적이라면 팬들이 저절로 생길 거라고 믿은 겁니다. 거대한 음악 비즈니스계의 상식으로 본다면 참으로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야, 현정이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해서 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로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팬들을 키워나갔던 BTS는 그들이 열광할 만한 음악과 군무를 보여주며 해외로부터 엄청난 팬층을 만들어갑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그들의 매력을 알아본 영광적인 팬들이 SNS를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BTS의 데뷔 때부터 팬들은 아미라는 팬클럽을 결성하고 보다 조직적으로 BTS를 위한 온라인 팬덤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성 초기에는 아이돌의 팬덤인 만큼 국내 경쟁 아이돌 팬클럽과의 충돌로 과격한 행동도 많이 했고 부작용도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국내보다는 미국과 해외에서 더 큰 팬덤을 형성하며 조직적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전 세계로 거대한 팬덤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이들이 BTS 인기 전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BTS의 트위터는 이제 팔로워만 1800만 명. 와, 우리 엑스피어 코인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트윗을 만들어내면서 타임이 선정한 미래의 세계 리더 50인에 선정되었죠. 방탄TV의 구독자 수도 이미 1400만 명. 2019년 1월 23일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BTS의 신곡들이 발표와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방송과 콘서트가 갖고 있던 파워를 이제는 SNS를 통해 연결된 팬덤이 갖게 된 것입니다. 네. BTS TV, 방탄 TV, 엑스피어 TV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우리 엑스피어 TV. 네. 소비자가 남긴 데이터.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가 이야기했듯이 음악의 소비 패턴은 곧 다른 소비 문명으로 확산됩니다. 최근에는 이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반의 소비 문명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닌데 이제는 그에 더해 팬덤이 소비를 주도하는 시대로 이동 중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비즈니스 생태계의 힘은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소비 문명은 급속히 확장됩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기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팬덤 기반의 소비 문명은 앞으로 1, 2년 사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미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기도 전에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는 형국입니다. 그것이 디지털 문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변화는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소비자가 남기는 데이터를 통해 과거를 알아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난리 버거지가 났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고. 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변화는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기 읽을 차례 맞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소비자가 남기는 데이터를 통해 과거를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음악이라면 뮤직비디오의 조회수, 트윗수, 음반 판매량, 음원 판매액, 팬 커버, 영상수 등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소비 생태계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에 맞춰 음악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가수와 팬덤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악 소비 변화가 내가 속한 산업 분야에 찾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얼마나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었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이해하십시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바로 퍼스트 무버가 되는 길입니다. 모든 답은 이미 데이터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미래서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빅데이터의 분석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읽는 힘을 가지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아미입니다. 아미. 특별히 활동은 안 하지만 무비도 열심히 보고 더욱 성공하기를 온 힘을 다해 응원합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전파한 영웅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음악을 이렇게 환상적인 콘서트를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만들어 세계를 감동시킨 우리의 청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자본 투자나 네트워크의 도움 없이 유튜브를 통해 5년 만에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BTS. 기존 사회 통념을 넘어 새로운 팬덤 소비를 창조한 그들이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퍼스트 무버의 지평을 열어갈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하고 설렙니다. 8천만의 롤드컵, 올림픽의 4배의 시장 효과로 증명한 것. 2017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롤드컵.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컵 챔피언십 결승전 우리나라의 SKT T1 팀과 삼성 갤럭시 팀이 맞붙은 이 경기의 시청자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온라인만으로 방송되었던 이 게임의 시청자 수는 무려 8천만 명에 달했다. 세계 스포츠 시장에서 하나의 이벤트로 8천만 명의 시청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은 그리 흔하지 않는다. 전 세계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자 수도 1천만 명에 불과했다. 숫자로 보자면 게임 산업은 이미 엄청난 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했다. 북미에서는 시장 규모로 추산할 때 미국 4대 프로 스포츠 중 하나인 아이스하키를 이미 넘어섰다고 한다. 그만큼 이 스포츠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다. 축구는 스포츠고 게임은 마약이다. 이렇게 게임이 여가를 즐기는 새로운 문명이 되었건만 우리나라 어른들의 시선은 아직도 싸늘하기만 하다. 국회에서는 틈만 나면 게임 산업을 마약이나 도박 산업으로 분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아직도 이들의 눈에는 게임은 건전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이다. 롤드컵 결승전에 8천만 명이 몰렸다는 데이터를 우리나라 국회에 제시한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그것 봐라,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마약이 아니냐.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가슴이 확 막힌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는 학생이 게임을 즐기는 것을 허락하는 쪽입니다. 과거에는 같이 게임도 즐기고 했는데 이제는 수준 차이가 나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즐기는 문화라고 생각하니 말릴 이유가 없다. 한 학생이 2017년도 롤드컵 결승전을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중국의 심장 베이징 한복판에서 4만 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대한민국 팀끼리 결승전을 벌이는 장면이 정말 짜릿했다고 한다. 열심히 응원하며 인터넷 방송을 보고 응원의 댓글도 달면서 열광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들어오셨다. 아들이 보고 있던 방송이 게임 방송이라는 걸 알아챈 아빠는 몹시 화를 내며 등짝 스매싱을 날렸다고 한다. 이제는 게임을 하다 TV 중계까지 보냐?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내용으로 야단을 맞은 것이다. 학생은 죄송합니다 하고 컴퓨터를 껐다. 그런데 아빠는 태연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시더니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셨다. 학생이 제게 묻습니다. 롤드컵 결승이란 축구 경기랑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어른들은 쉽게 이야기한다. 축구는 건전한 스포츠고 게임은 마약이잖아. 정말 그럴까? 우리가 스포츠라고 정의하는 건 그 시대 문명의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영국에서 출발한 축구도 지금처럼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 성장하기까지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겪었다. 사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우리나라 안방에서 즐기게 된 것도 극히 최근의 일이다. 영국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 자국에서 벌어지는 축구 이벤트를 세계인의 안방에서 즐기는 글로벌 이벤트로 확장시켰고 시장 또한 엄청난 규모로 키웠다. 과거 영국의 도시들에서만 벌어지던 이벤트와는 격이 달라졌고 관련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제 프리미어 리그는 국가 자산이 되었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스포츠 산업이 추구하는 가장 모범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는 프리미어 리그처럼 성공하는 날을 꿈꾸며 생태계를 키우고 확산하는 일에 매진한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축구처럼 성공하지는 못한다. 그만큼 많은 팬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은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팬들의 규모나 열정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신성장 스포츠가 되었다. 다만 우리의 문명에서는 아직 스포츠라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어른들의 기준의 스포츠는 서양에서 유래한 오래된 역사의 것이어야 하나 보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이하 롤, 펜타스톰, 스타크래프트2, 하스스톤, 클래시 로얄, 프로 에볼루션 샤커 2018 등 6개의 인기 게임이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어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롤의 결승전 인터넷 방송 때는 서버가 터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한다. 정시 종목도 아니고 처음 채택된 시범 종목이었는데 말이다. 지상파 인터넷 방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제 게임 방송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적인 반성까지 했다고 한다. 자발적인 팬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데오보다 높은 프로게이머의 연봉.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 스포츠의 대표적 게임 룰의 제작사 라이엇 게임즈는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다. 텐센트는 이 게임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개발 기업인 라이엇 게임즈의 지분 100%를 거액을 들여 인수해버렸다. 이후 게임을 개발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국가별로 프로 리그를 창설해 우수한 프로그래머를 길러낸다. 국가별 대항전, 대륙별 대항전 등을 만들어보는 게임으로 더욱 발전시킨다. 이걸 더욱 승화시켜 세계적인 이벤트도 개최한다. 월드컵 경기를 본떠 롤드컵이라는 세계 챔피언십을 만들고 매년 2억 명 이상이 열광하며 관전하는 스포츠로 발전시킨 것이다. 롤드컵 결승전 시청자 수 8천만 명은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다. 인기가 높아지자 롤을 방송하는 전문 방송국을 차려서 운영한다. 이 방송국에서 세계 최고의 롤 프로게이머 페이커 본명 이상혁의 연습 장면을 중계하고 싶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 첫 방송에 무려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였다고 한다. 페이커는 2017년도 정식 연봉만 30억 원을 받아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고 연봉자인 이대호 선수 25억 원을 훌쩍 넘었다. 이렇게 해서 텐센트는 롤이라는 게임에 기반한 거대한 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게 되었다. 롤의 인기를 단순히 게임에 묶어두지 않고 스포츠 이벤트로 발전시키면서 축구나 야구가 성장했던 길을 따라 전 세계 신인류들이 즐기는 스포츠 산업으로 키워가는 중이다. 게임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질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다. 롤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나이 많은 경험자보다 게임 문화를 잘하는 청년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스포츠 분야에서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킨 노하우는 텐센트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잡아 이 스포츠를 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 8위 기업의 위험이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전하려는 생각보다는 두려움에 주저하는 성향이 있다. 이 스마트폰 등장 이전 PC 기반의 게임 시대에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인기를 끈 게임들이 많았다. 그에 따라 산업도 크게 성장했다. NC소프트, 넥슨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면서 거대 기업으로 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부작용에 눈을 떠버렸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가능한 많은 규제를 만들어 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게임 산업이 무너지고 말았다. 미국과 중국은 같은 데이터를 다르게 읽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중독이 일어난다면 그건 스포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고 보니 축구도 야구도 중독성이 강하다. 축구팬은 새벽에 일어나 프리미어 리그를 시청하고 야구팬은 매일 저녁 4시간을 프로야구 시청에 할애한다. 엄청난 수의 팬들이 중독에 가까운 열정이 있어야 프로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다. 사실 축구에 중독된 전 세계 팬들은 게임보다 훨씬 많지 않다.
텐센트는 중독에 가까운 롤의 인기를 밑거름으로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를 기획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도전에 나선 것이다. 게임을 즐기는 문명이 비록 낯설긴 하지만 신산업으로 육성할 만한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 퍼스트 무버에 도전한 것이다. 우리의 눈높이는 너무 어른들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닐까. 어른들의 판단에 따라 부작용만 생각하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는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미 충분한 재능과 가능성을 입증했는데도 말이다. 게임이 거대한 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한 건 이제 미국과 중국, 유럽 대륙에선 상식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그 상식이 산업을 낳고 일자리를 낳고 번져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쯤 되어야 받아들이려나 보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퍼스트 무버는 꼭 제조업에만 있지 않다. 이제 어른들의 눈높이를 달려야 할 때다. 데이터로 보자면 게임은 마약이 아니라 정당한 스포츠다. 8천만의 데이터를 보고 이러니 중독이 심각한 거지와 이 정도면 프로 스포츠로 발전시켜도 되겠다. 중에서 어떤 시각을 취해야 할까?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말이다. 이것이 게임 산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기회조차 막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이제 그만 읽어야 될 것 같아. 그죠? AI 사피엔스가 진도가 가장 늦어요. 이 내일 읽기로 하죠.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49가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49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 믿어보기. 노동교화를 받던 범죄자가 도로 확장 공사에 동원됐다. 그는 공사를 하다가 큰 돈을 주었다. 그는 감독관에게 그 돈을 주었다. 그러나 감독관은 그를 모욕하며 말했다. 왜 이러나? 돈으로 나를 매수해서 형을 줄이고 싶은 거지. 하여간 너희 도둑놈들은 그런 생각밖에 못한다니까. 재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는 탈옥을 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을 돌며 돈을 훔쳤다. 그 돈으로 외국으로 도망갈 생각이었다. 충분한 돈을 마련한 그는 국경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객차 안은 너무 붐벼 자리가 없었다. 할 수 없이 화장실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예쁜 아가씨가 그의 곁을 지나쳐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안에서 문을 닫다가 문고리가 고장이 나서 잠기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밖으로 나와서 탈주하게 부탁했다. 선생님, 문이 안 잠기네요. 실례지만 밖에서 문 앞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멍해져서 아가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는 충실한 경원이 되어 문 앞을 단단히 지키고 서 있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는 갑자기 생각을 고쳐먹었다. 다음 역에 기차가 멈췄을 때 그는 기차에서 내려 자수하러 갔다. 살아가는 데는 공기와 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신뢰가 필요하다. 남을 믿지 않는다면 진심이란 있을 수 없다. 낮부터 밤까지 다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먼저 그를 믿어야 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집에 일찍 가서 쉬고 내일 또 나와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이노의 가르침은 제가 참 읽기 어려운 책이네요. 한 가지만 읽고 가겠습니다.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 어니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나는 고민거리를 오직 두 가지로 나누다. 내가 걱정해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 비를 멈추는 일은 당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겨라. 그리고 오직 당신이 격정해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나는 낙관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니다. 그저 고민의 핵심을 정확히 스스로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노력하는 쪽이다.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다고 치자.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 있으면서 걱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조용한 바닷가로 가서 며칠을 쉬면 방법이 생각이 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몇 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10분을 질질 고무줄처럼 늘려가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1년을 망쳐버린다.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직을 당한 친구가 있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몇 개월을 고민하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고민의 핵심은 간단하다. 취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안 될까? 경기가 어려워서 천만의 말씀이다. 핑계를 외부에서 찾지 말라. 채용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나온다. 채용될 만한 사람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앤드류 매튜스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해서 이렇게 말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나는 올빼미 체질에서 늦게 자기에 새벽에 일어나지 않지만 그의 말을 믿는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라.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대로 실행하라.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라. 고민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지 않는가? 그러므로 고민은 10분만 하라. 고민과 문제를 혼동하지 마라. 고민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는 뜻이고 문제는 해답 또는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고민이 어떤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민은 중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7월 8일 7월 8일 내 학력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이제 또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책을 다양하게 읽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하여튼 어려운 책들도 꾸역꾸역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쓴 책을 보면서 이분이 강연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합니다. 활용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책을 읽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판매한다는 것이다. 대상으로 한다.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거대한 기문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책을 좀 이렇게 쓰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제 읽기는 어디 가서 연설하는 거하고 책하고 좀 제가 그거를 이제 바꿔가면서 그 문장을 읽으려니까 그것도 어렵네요. 읽는 거를 읽는 거를 있는 그대로 읽는 것도 어려운데. 네. 예. 어쨌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건강하게 식사 잘하고 지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현정이 5직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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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이는 기적이다. 현정이는 기적이다. 현정이는 기적이다. 현정이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이가 5직급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정이는 한계가 없다. 현정이는 가치가 있다. 현정이는 현정이를 믿는 유일한 신이다. 현정이는 5직급 감사합니다. 현정이는 5직급 감사합니다. 5직급 임현정입니다. 감사합니다. 5직급 임현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정이는 기적이다. 현정이는 기적이다. 현정이는 기적이다. 이제 눈꺼풀이 많이 이렇게 처져가지고요. 제가 마스카라를 했는데 뭐 이렇게 그래도 마스카라 여기 한 티가 나죠. 네, 굿나잇. 네, 감사합니다. 우리 블록 매니아 화이팅! 블록 매니아 화이팅! 블록 매니아 화이팅! 내일도 2시, 7시 세미나는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